어제까지 나름 잘 나갔었던 그래도 우리 시작인데요. 다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나 했던 찰나에 또 시장은 이렇게 또 아래로 당김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잊었다가 또 하루는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떠올리는 그런 나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경제 지표를 보니 이 경기 침체 불가피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지난 5월 수치가 103.2였고요. 이번 달에 수치가 확 내려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장 전망치가 100이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 나온 수치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피해가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향후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면서 또 시장을 압박했던 그런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던 그런 간밤 뉴욕장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불렸던 캐시 우드인데요. 그녀의 입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아니고 성장주 굳건하고 잘 나갈 거야 라고 했던 그녀의 입에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불안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경기 침체가 빠졌는데 자신의 경력, 45년간의 경력을 되짚어 봤을 때 이렇게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거 처음보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아직까지도 공급망 체인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구성 종목 수도 많이 줄였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58개에서 지금 현재는 30개 정도, 34개 정도로 종목 수를 추려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빠른 금리 인상,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가해지는 미국 연준 행보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유럽은 가만히 있나요?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이제 다음 달입니다. 7월에 ECB가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가 올릴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또 올리는데 그 폭이 빅스텝 0.5%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줄을 이룹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간밤에 있었는데요. 인플레 바람직하지 않게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또 한 번 시장은 위축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곧 7월이죠. 7월이면 이제 1, 2, 3, 4, 5, 6, 2분기에 대한 성적표가 7월에 속속들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기업들의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또 불안인 겁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수출 증가율이 1년 전보다 3.9%에 그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 반도체, 스마트폰, 화학, 철강 이런 것들 다 다운될 것이다. 근데 그냥 단순히 주춤한다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두려움의 하나의 변수로 자리 잡습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그래도 한 매출 기준으로 79조 원대, 영업이익 기준으로 16조 원대, 최상단은 이 정도로 잡히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77조 원대, 이전 수치의 거의 하단 수준으로 그 전망치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14조 원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7만 원대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뉴스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관론들이 우세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검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오르는 업종들은 있죠?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지 그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괜찮았던 증시가 오늘 또 고꾸라집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들은 또 한꺼번에 들린다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안 좋은 소식이 터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LG 엔솔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오늘 시장 평가 어떻게 하고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의외로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는 견조한 부분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락폭이 좀 커지다가도 계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정도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었어야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경기 침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30일 날 이제 PC 물가지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를 조금 많이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도 뭐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오늘도 사실 1290원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가게 네.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000억을 넘게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현재는 한 3,000억까지도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5%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 전날까지 합쳐서 한 4,600억 정도의 매수를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사실 어제 한 2,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게 되고 오늘 추가로 한 1,700억 가량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 그 밑에 바닥에서 샀던 물량이 오늘 차익으로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낙폭망 드리워지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수는 의외로 견조하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옆으로는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붙일 수 있는 네.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주요국 증시 가운데 우리 증시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또 급격하게 막 폭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신용장고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반대매매 물량도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즈음에서부터는 그렇게 도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바닥은 나왔다, 뭐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다시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또 역시 바닥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아직 바닥은 논하기 어렵다, 뭐 이런 앞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정상 그리고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하락을 기록을 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닥이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부분이 일단은 반영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만약 악재가 더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냥 뭐 그 단기 반등, 뭐 베어마켓 속 랠리, 뭐 이런 거 저점 대비해서 15에서 20%의 반등, 뭐 이런 것들 과거에는 뭐 잦았다면서요. 이런 것들 좀 대입해봐서 생각해볼 수도 없을까요? 어떤 관점이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희망이죠, 희망. 희망이죠, 기대. 네, 사실. 꼭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근데 거.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틀 동안 네. 8%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지금 시장이 많이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짧고 굵게 나오고 다시 또 흘러가게 되고 네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고 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그 경기 침체가 결국 기업 실적을 안 좋게 만든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정말 기업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여기로 이제 넘어가는 이 단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실적의 수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재고 자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우려를 낳았었고 그것이 오늘 캐시우드의 CEO도 이제 재고 자산 증가가 자기가 있는 커리어 동안 가장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걸 처음 이거 처음 봤다라고 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기업 실적의 전망을 안 좋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미 반영했다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을 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상 아직 미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닥이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에 인플레 주범인 국제유가 뭐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드렸었고 그래도 한동안 조금 내려오나 했는데 또 어제였나요? 중국 쪽에서 코로나 뭐 상하이 베이징에서 확진자 수가 0명으로 뭐 실제 팩트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해진 바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입국 그 격리 수준을 이제 완화시킨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원유 팡팡 쓰겠네.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정유주도 다시 올라가다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이다 보니까 정유주에 대한 현 시점에 대한 그 판단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정유주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의 정유주들은 사실상 조금 더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정유주들은 생각보다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분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피크 아웃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과연 유가에 어느 정도나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반기에도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게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 관련돼서 과연 지금의 이러한 가격대를 유지를 한다는 것이 실수요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투기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뭐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150불, 160불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전쟁에 대한 부분도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네. 유가는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매우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썩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이렇게 정유가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화학 종목들은 거기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좁혀지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유가가 만약 조금이라도 더욱더 내려가는 추세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화학업체들에 대한 이러한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네. 거기서 반등폭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 케미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한 증가량 자체가 앞으로도 2023년도까지 전망은 좋지 못하기는 하지만 역발상으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고유가 수혜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유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좀 덜 된 업체가 어느 쪽일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DL이라는 업체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고유가에 대한 수혜가 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DL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사업 부분은 역시나 화학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유가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 분명은 하기는 한데요. DL이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가 상황 속에서 판매가와 원재료가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 DL의 이 클레이튼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알파벳 DL인 네, 거죠? 예전 예. 대림이요. 네. 네. 한동안 이제 고유가 상태는 이어지겠죠. 이어지겠는지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제각각의 그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변수를 우리가 다 예측을 하기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다 보니 내일 하루도 예측은 정말 불가한 그런 요즘이긴 하나 그래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덜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고 또 이제 말씀 주셨듯 역발상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또 이제 화학 쪽 롯데케미칼 또 아까 대한유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네, 퓨어 한번 케미칼 업체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관심 있게 그렇게, 볼게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뭐 원유 인버스 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리라 하는 뭐 월가의 목소리도 참 많았는데 또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유주 점검을 해보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눈 돌려볼까요? 태양광, 풍력, 원전도 포함되고요. 좀 강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OCI가 어느새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뭔가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강세, 풍력도.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풍력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앞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여기를 봐야 되는지 한번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신다 조건. 하더라도 네. 일부만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좋겠다. 너무 날라가요.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꼭 풍력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풍력 관련돼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질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유럽에서는 결론적으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2%에서 40%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2030년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이러한 수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내 풍력 업체들이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태양광 업체들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풍력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CS 윈드였었잖아요. 뭐 CS 윈드도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삼강 M&T가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그 그림에서 봤을 때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때부터 이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풍력 관련돼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LNG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에 수주가 중첩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삼강 M&T에 대한 누적 수주가 한 2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정도의 이미 일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향후 계약에 있어서는 더 네. 좋은 조건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일감만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게 될 텐데, 삼강 M&T가 얼마 전에 삼호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예전부터 워커아웃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무 조정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게 된 거고,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획득을 하게 됐어요. 이 공장 부지가 사실 50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상 삼강 M&T가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캐파 대비 한 3배 정도의 이제 더욱더 캐파가 증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도 풍력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도 풍력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증가가 될 것이고, 그 안에 플레이어 중에서 삼강 M&T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SK 쪽으로 이미 편입이 됐죠.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SK의 이 영업망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삼강 M&T를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셔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풍력 관련한 종목 이야기할 때 삼강 M&T를 눈여겨보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주가는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출렁출렁임도 있지만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건 혹여는 아닐지에 대한 이제 걱정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삼강 M&T의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가가 25,000원? 요 정도인데 거의 임박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뚫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요 근래 신재생 쪽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수급이 몰렸다는 점에서 오늘은 매수를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지난 이제 7월 달을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이 유중 대금에 대한 부분을 납입 완료가 되는 이제 날짜가 있게 돼요. 네. 그게 7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기점으로 해서 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더욱더 시장에서 힘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25,000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출액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 단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삼강 M&T의 업사이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관심 필요는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라는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오늘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충주민이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시오라는 말씀을 매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삼강 M&T 목표가 일단은 저희는 26,000원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 숫자리 바뀌는 거는 또 추후에 또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더 좋아지만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